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관 박하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국민의례, 조례안 제안 설명, 공수린 의견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영상 녹화 후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 문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신 교사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 바로 해주시죠. 예. 박병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이태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병호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영록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만표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강성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노금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현문 의원님 모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정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는 충청북도 교육청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정범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청에 의견을 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도의원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육 관련해 되시는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내셔서 우리 교원들의 그 권익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충북 교육이 무궁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공청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시고 충북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선도 및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조례안 설명, 공수린 의견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범 의원입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영균 수석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오늘 지금 좀 전에 사회를 봐주신 우리 박화용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책적인 그 조언을 많이 해주신 우리 성성진 정책지원관님 이하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또 오늘 이따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우리 김영식 회장님을 비롯한 또 공수린 여러분들, 또 우리 오영록 국장님, 또 주병호 국장님, 홍만표 국장님, 또 자연과학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 교육청에서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이 터진 후에 사후 처리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조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공청회 공수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영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교사노조원이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권 침해 예방교육 자료 집필진 고영규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에두 교원 연합 오진선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실천교육 교사 모임 김승호 정책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이재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 학부모 연합회 전혜란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조현 부회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학생대표 청주시 학생참여위원 상당고등학교 이준호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 의견 제시를 위해서 충청북도 교원 인사과 임기호 장학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공수인분들 외에도 공수인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추후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최근 교육 현장에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위협받는 현 교육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공감하며 교권의 교권이 바로 서고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는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석하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토론회가 아닌 만큼 공청회인 만큼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각 의견들을 진솔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고 그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논쟁보다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주신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공청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본의원의 발언, 발언을 하시는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공수인들께서는 한 분당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이미 먼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인들의 모든 의견 발언이 끝나면 방청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오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북 교원의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청회 자료집 3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심각성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같은 교권 침해로 인한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심히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시 충북의 교권보호 정책 강화와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었으나 더 이상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세부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집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3주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 각 조항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명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상담 요청 거부 권리,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규정을 명시했고, 안 제11조에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민원 관련 조사 및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교원에 대한 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와 민원인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4조에는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도내 교권의 교권이 바르게 정립되고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교육청의 행재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수린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공청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수린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영식 회장님으로부터 의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발언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일선 학교에서 이 교권이 굉장히 추락되어 있다는 현실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본 서희초 선생님의 이런 사건들도 단순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에 대해서 일어난 사안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한데, 또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교권 조례에 또 상응하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이 조례가 교권 및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전제한다는 목적 하에 그러한 근거로 검토된 내용임을 먼저 좀 밝혀두겠습니다. 16개의 교권 보호 조례를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한 5가지 정도 좀 짚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법조항 중에 4조 1항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교육감 및 책무 중에서 저는 이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있는 이상 행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지원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법률적 지원도 포함시켜서 행재정적인 부분 포함 법률적인 지원도 교육감께서 좀 책임을 짓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 5조에 보시게 되면 학교장의 책무 중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권 보호 책임관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학교의 관리자들 중에 교감 선생님의 직무가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거의 다 아마 법적으로는 교감선생님이 맡고 계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이 보통 한 15개 내지 20개 가지고 있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관리자 한 분이 관리 책임자가 돼서 이 업무를 몽땅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 보호 책임관 외에 혹은 업무 담당자가 같이 이 업무를 처리해야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조에 교권 보호 책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6조의 교원의 책무 부분입니다. 교원의 책무는 오늘 이 자리는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교원의 책무는 전체적으로 교권 침해를 방지를 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엄중히 지도해야 한다. 혹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와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교권 조례로서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6조 2항에 되어 있는 부분, 교육 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자기개발을 하라고 이게 교원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권 침해 이런 부분은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윤리의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조항 같은 거는 교원들의 책무로서 여기 교권을 보호한다는 조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조의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교에 있는 학교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도 전체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계신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은 커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 법률적으로도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그러한 법률이 있듯이 이거는 학교의 기관 단위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범위 이상으로 확대된 교육감님 선에서 이 부분을 좀 보장하고 방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사항에 보면은 일선 학교에는 학교 안전 지킴이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제한 게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학교에 안전 지킴이가 없는 학교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3조의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6항인데요. 반복 중용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준용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 제안 드려봅니다. 제23조에 준용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정 제안 드려보고요. 그리고 14조의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제안된 지면상의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먼저 나와야 될 부분은 교권 조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교사들의 교권 활동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먼저 제시를 하고 3, 4번 뒤로 좀 재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건 지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등의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면 좋지 않겠느냐. 일선 학교에서 일단 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교육감님이 최소한 단위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혹은 학부모위원회 그 단위 학교의 학부모 임원들한테는 교육감님이 직접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및 예방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뭐 1회 정도 할 수 있다, 뭐 한다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장님이 하는 게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응하지를 않을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좀 이러한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다른 학부형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들은 사실은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은 사실 법률에 이러한 교권의 방법들이 적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조례라는 부분을 통해서라도 교권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정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교권에 나오는 거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라의 위에 있는 법률에다가 교권에 관련된 부분이 적시돼야 된다. 두 번째, 이 조례가 결국은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 간에 또 갈등, 대립 구조를 양상해서 갈등 양상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조례는 제정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상위 법령하고 충돌이 나지 않도록 다른 주체들의 권리를 또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교육 3주체의 다른 주체의 권리들이 침해될 그러한 부분이 생겨서도 안 된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네 번째, 왜냐하면 같은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는 부분과 교권 조례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잘 꼼꼼히 따져서 3주체가 서로의 권리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나타나야 된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가 있으니까 이제 교권 조례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학부모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3주체 다 조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주체 교육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 조례도 염두에 둬야 된다. 나머지 두 주체에 대한 생각을. 다섯 번째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과 같은 이 상위법들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 역시 또 기능이 약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맡겨서 결국은 조례에서 정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상위법에서 맡겨서 또 이거는 무력화된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법률에 적시고 두 번째는 상위법들의 개정, 그걸 통해서 이 조례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냥 이런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역시 또 옥상호가 아니겠느냐. 그럼 이런 조례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실천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럼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력 운영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마련하는 재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혹시 있을까. 그런 부분도 전제하고 이런 조례를 구성을 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반드시 인력과 경제적인 부분이 함께 수반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제 의견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식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식 회장님께서 교육감이나 교원의 책무, 또 보호자의 의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장,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몇 가지 사안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의 이 조례는 교권보호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조례지 이게 교권에 관한 조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 좀 전에 김영식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주체 간의 어떤 충돌, 이번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내에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현을 교권 보호 조례라는 표현은 조금 좀 제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 충북지부장 강창수입니다. 우선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된 피해가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교사들이 현장 교사들이 1차 집회 5,000명으로 시작했던 게 7차 집회는 30만, 9.24 알고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평일인데도 12만의 교사가 모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서희초 선생님과 그다음에 충북의 솔바초 선생님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에 불거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및 교육당국의 대책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은 뭐 어쩌면 좀 늦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적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함께해 주시는 이정범 위원과 교육위원회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교사들은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으로 교육 활동을 좀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작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들이 좀 부재한 게 아니냐,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속에 고통을 좀 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충북지부는 일련의 이 사항 속에서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들 좀 다양하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속이긴 하지만 선언적이거나 지금 법률적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의
가 아니고 가중하면 좀 구체적인 조항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조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부족한다면 학생이라든가 교원,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학부모 등과 같이 이제 인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아까 이제 발의하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니 교권 즉 교사,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3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구현해낼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합니다. 조례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4조하고 5조, 6조, 7조에 교육감이라든가 학교장의 책무라든가 교원의 책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감의 책무 중에서는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좀 정기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반영의 방법은 승진이라든가 중임의 심사에 좀 반영하는 방법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자료에다가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역량 강화입니다. 이 관리자 역량 강화, 예방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관리자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 좀 추가되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에 이제 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된 내용 역시도 지금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재정적 아까 이제 법률적 부분이 좀 저는 좀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강하게 좀 언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학교장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의 다수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의 학교장 그리고 충북교육에서의 교육감의 책무를 확실하게 이 조례 안에 일정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십니다. 학교장은 조례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교권보호 책임관을 좀 조례 내용을 보면 책임관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견은 교권보호 책임관을 교장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을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의 이제 별도의 공간이라든가 교원을 확보, 또 예산의 확보 관련된 부분 역시도 학교장의 내용소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하고 보호하고 신고, 정신적, 유체적 치료와에 대한 조치 문제, 그 다음에 그 확정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요. 악성 민원에 의해서 교사가 인사 조치를 당하는데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사 조치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 제가 자료 안에 넣었는데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료 안에 이제 페이지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학교장 관련된 가로 안에 이제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변과와 관련된 부분은 뭐 다양히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이제 서술하는 상황에서 변과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 좀 삭제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가 제9조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 안 관련된 부분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시와 그다음에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처벌과 관련된 법률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면 또다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기존에 지금 안으로 만들어진 내용들 외에 이 교육감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교육감의 노력과 고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교원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피해 교원이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그러지 않고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요청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감이 학교장과 관련된 단순하게 피해 교원이 요청할 때만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장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좀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신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금지에 관련 내용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발하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이제 9조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 지원단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긴급 지원단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도교육청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긴급 지원단의 구성과 역할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학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 원래는 이제 학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학교장의 권한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학칙에 대한 예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학칙 개정과 분리조치 학생의 이제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교육활동 보호안에 좀 더 첨가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10조하고 10조부터 15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원과 교육활동 보호센터 의무 연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0조에도 교원의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 지금 12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12조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이죠. 교육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3조의 첫 행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교육감이 조금 노력과 고발 의무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기 위해서 노력하야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교육감의 의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장 민원 책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3조에 나와 있는 그 1호에 관련된 부분이죠. 학교장 관련 민원 응대 일원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들과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장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학교장 민원 책임자와 관련된 부분이 조례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장 민원을 직접 문대로 좀 수정을 한다든가 1번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든가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기능 등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맹시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도교육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긴 하지만 조례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맹시하는 것이 어쩌면 좀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고민의 지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제15조와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15조에 연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 업무와 관련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의무 연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삭제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하고요. 수정을 한다면 교육감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도로 좀 바꾸는 것이 어쩔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좀 추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리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교사가 수업 방해 항의를 하는 학생을 좀 퇴실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요. 해당 학생이 머물 수 있는 교실 밖 공간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해당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지원의 인력 역시 필요하고요. 관련된 예산 역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 부분, 즉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 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조치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들어갔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업무 경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업무 경과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타 조례를 살펴보면 교원의 업무 경감이나 교정과 교원의 업무 경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정도 좀 있어요. 물론 조금 선언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타 시도의 내용들을 조금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과 충북, 충남, 경기처럼 행정 업무의 경감 내용이 좀 포함되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법 개정과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이 조례 안에서도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준용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해 보여서요.
유치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아니면 준용한다는 부분 정도로 수정해서 좀 안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활동 보장을 포함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원과 학부모들의 학생 인권이 좀 함께 좀 구현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교육활동 보장과 관련해서의 3주체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라든가 정의 속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과 관련된 인권 관련된 부분이 좀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이 조례에 좀 적절하냐라는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선정에서의 조합원들의 의견들은 위기학생들,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관련된 내용 역시도 조금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장 또 여러 가지 연수 교육 강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교사노조원이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자료 집필진이신 고용규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 목행초등학교 교사 고용규입니다. 충북 교사 노조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집필진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디스쿨 현장교사 정책 TF 아동학대 파트 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TF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입법에 관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3회에 걸친 교육부 장관 간담회 그리고 양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6개 교원단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실무진들과 접촉하며 느낀 것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도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그리고 교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런 소중한 공술 기회를 주신 충청북도청 교육위원회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상충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학생의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가장 얽매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요. 4년 전, 7년 전, 10년 전 제자 혹은 보호자가 정서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동의 폭넓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기소율은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98.5%의 교사는 재판정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혐의로 끝나서 다행이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최대 몇 년에 걸친 법적 다툼에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문제아동을 눈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학급에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의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을 살펴봤을 약간의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6호 교원의 책무 부분의 4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 이 부분인데요. 신고 접수라는 것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신고 접수가 아니고 뭐 수사기관에 신고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법제 관계자 여러분들의 좀 엄밀한 좀 표기 그리고 수정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고인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이라는 단서 조항을 꼭 붙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발간 아동학대 학교 가이드북 Q&A에서 학부모의 일방적 민원만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당시에 신고자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부모님, 일부 그릇된 학부모님들의 신고에 바로 관리자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교사의 지위에서 보호자의 민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신고자 본인, 예를 들면 학교장이든 교사든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서 그 신고자 본인이 이건 학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되어서야 신고를 해도 된다는 조건을 조례로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양성 체계를 통해서 공교육 교사를 길러내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인프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9조 교육활동보호의 2호를 비롯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선생님을 위한 여러 법률적 제언을 주신 도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금액, 최소 비율 등 현실적으로 교원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다면 조례 안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부서에는 최소 몇 명의 교권 전담 장학사, 최소 몇 명의 교권 전담 주무관의 인력을 보충한다라는 인력 배치를 근거로 남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이 당장 조례 안에 기입이 되기 힘들다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혹은 해설서 혹은 세부계획 위임을 통해서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는요,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의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교원을 경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보고서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최소 금액 보장, 그리고 교권 담당 업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경무에 시달리시는 장학사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에 대한 인력적 충원과 지지, 그리고 성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3조 민원 처리에서 1조 2항에서 민원인 학교 방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전화에 대해서도 좀 사전 예약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에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에서는요, 무분별한 전화와 학교 방문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을 막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상담할 목적과 일시를 지정하고 그 요지를 알 수 있다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막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동의 그리고 학생의 문제 활동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사의 마음가짐과 능력이 학생에게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막무가내 전화로 인한 욕설, 부정적 감정의 전달 등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청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은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원 대응팀, 교감이 받아라, 누가 받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면 신청이든 AI든 다른 기능을 통해서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학교 구성원을 전체를 보호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웹 기능을 이용한 서면 민원 처리 및 전화 상담 신청 시스템의 전면 도입입니다. 사전 상담 신청 기능을 이용해서요, 질의응답 게시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출결을 체크하고 전화 상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선생님이 해당 학부모님께, 보호자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웹 혹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배우러, 그리고 충북 소통 메신저의 기능을 좀 확대해서 충북 소통 알림이를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사기업 앱인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등의 앱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교육청 교권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AI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상담 시스템이 좀 구축된다는 전제 아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사인 저희들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충청북도청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수린 그리고 일반 교사 그리고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네, 이상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영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얼마 전 대전 그 사건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언론에서 했던 얘기가 좀 잠깐 떠올랐습니다. 왜 학교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스러운 말을 그 남편께서 남기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학교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또 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소중한 정책들이 이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K-에듀 연합 오진선 지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에듀 교원연합 오진선입니다. 저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검토 의견으로서 일단 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렇게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65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수정 내용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3조의 기본 원칙에 보면 4번에 세 번째 줄에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 교원 보호라는 것이 조금 주어 연결과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의 교권 보호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에 그 2번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 이 적극 협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도록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9조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호 조치뿐만이 아니고 보호 조치와 마음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 상담을 위한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후 처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전에도 이 아동학대나 교권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현장에서 주로 정신과에 가서 뭐 약물을 복용하신다든지 하는 사례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어떠한 이런 판결이 나거나 어떤 진행 과정 중 실제 피해가 있었을 때만이 그 이후에 사후 조치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도 본인이 이러한 징후가 있고 이런 걸로 마음속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약물 복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앞서서 먼저 심리적으로 진단도 받고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사가 원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번째까지만 있어서 10번째로 교육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교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계속 맞닥뜨리거나 할 경우에 추후로 받는 트라우마나 어떠한 정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조 3번에 보면은 뒤쪽 페이지에요. 네, 두 번째인데요. 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혹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성이 있어서요. 위탁한다로 수정을 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7조에 교원치유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정한다라고 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 저희들이 교원이 이렇게 침해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어서 이번 기회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 실천교육교사 모임 김승호 정책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천교육교사 모임 충북 정책팀장 김승호입니다. 이제 전국에 교권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10곳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9곳이 2020년 이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최근에 급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법적으로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해서 법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학교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작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원들이 우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혹은 조례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데요. 보시면은 제69쪽에 이제 보시면 제2조 정의 부분들은 아마 이제 추후에 수정이 좀 가해지겠지만 학생 생활 지도의 개념들이 지난 이제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70쪽으로 넘어가시면 교원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이 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게 지금 교권사법은 계속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작년 12월 22일에 이제 강특구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그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이 고시들이 지난 여름에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또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설정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교사 입장에서 법은 법대로 있고 시행령은 따로 있고 고시는 따로 조례 따로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져 있을 경우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4조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5번을 추가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뒤에 민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노력 조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여기에 반영을 하고 매년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냥 바꿔 놓으면 선생님들이 좀 더 걱정하시는 이거 노력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4조에 이렇게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6조 교원의 책무는 아까 고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신고 접수는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도 엄밀히 말하면은 교원이 이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도 전담기구 또는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이 이제 다른 곳에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삭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8조 학생의 의무에서는 여기 5에 그 밖에 교육공무원 제43조 1항에 근거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공무원 제43조 제1항은 국가가 교원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학생의 의무에 들어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구는
왕의 DNA, 뭐 흔히 그렇게 부르는 그 세종시의 그 사건 같이 이제 외부의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공무원법 43조 1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제9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제4조 1항 1호에 필요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4조 제1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서술되면 좀 더 교육감의 책임과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구현되는 방식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11조 학교 내 출입관리 등 안전대책은 학교 출입 수칙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항에 학교 출입 수칙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3항으로 추가하여서 퇴거 요청 불응 시에 학교장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주면 퇴거 요청을 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학교장이 좀 더 다음 행동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추가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13조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4조의 내용을 이걸 추가하고 그리고 13조 1항은 이 내용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뭐 유사 조항이 사실은 경기나 충남이나 전남 이런 데에서도 민원 체계는 뭐 민원에 관련된 시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혹은 민원을 사전에 예약하여 할 수 있다 이런 유의 문구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실행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반영이 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책에 담고 그리고 그것들이 학교와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14조의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은 2항 2호를 보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다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그냥 안내사항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 내용들이 조금 불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타시도의 경우에는 대응 절차만 홈페이지에 이제 안내되어 있고 별도의 대응 행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조례 이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교육감에 필요하다라고 말씀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도의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구하시고 이 조례를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환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교의 상당수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가 아직 덜 바뀐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학교에 녹음 전화기 있고 투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아직 이제 교사와의 직통 전화를 원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나는 투폰 쓰겠다 혹은 녹음 전화 교무실 번호로 전화해라 이런 것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혹은 홍보라든가 이런 작업들도 꽤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철 협의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학원위원장 협의회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육 공동체는 손을 맞잡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공동체의 노력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과 존중,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정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합니다. 이 조례가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위로와 교권의 확립을, 학부모에게는 공감과 협조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는 학원위원장 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조례 중 일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 일주일 전에 하다가 최근에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교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원들 중에 이 교원은 사실 교장 관리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교권을 너무 보여는 게 선생님들을 위주로 했는데 요새 가장 힘든 게 아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조례안을 이제 일부 그 변경을 요청했는데 3조 보면 교원은 학생 보호자, 근데 제 관리자라는데 학교 밖 단체로 이게 좀 변경을 했으면 하고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고요. 요새 그 교육 당국을 뭐라기보다는 선생님들과 관리자 간의 그 갈등 부분이 너무 커서 이 조례안이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일부 내용이 좀 수정이 좀 필요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그 제가 5조도 변경인데 학교장의 책무는 그냥 이건 좀 삭제했으면 하고요. 7조 보호자 의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번 보호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원의 교권과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거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의무, 각호의 내용만 나와 있어 조항을 제시합니다. 학생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성장과 다른 이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사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규정을 따르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 제10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에서 이번에 교원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부모 연합회 조현 부회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연합회 전혜란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여한 자리라 조례에 대한 숙지가 완전하지 못한 점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학부모회에서 오늘 조례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보다 가까운 입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이 바로 서고 공교육이 위협받는 현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우리 학생들은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더 나아가 책임있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들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사건의 이슈와 이후에 해결하려는 방법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 입학 전 발달검사, 정서검사를 시행 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 등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민원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공정한 민원 창구여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담임 책임이 있는 선생님들만이라도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 업무에 치여 공무원만 있고 선생님이 없는 현장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례든 유치원, 초등, 중고등부가 목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부는 빨주노초 파남보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 민원들이 많다면 중고등부는 수많은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한 민원들이 주류입니다. 조례 자체가 세분화되고 보다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들은 더 많겠지만 학부모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처우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안들과 선생님들의 말씀들은 100% 지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교권이 실추되고 바로 서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으므로 어떤 조례이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학생대표 청주시 학생참여위원회 이준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대표로 참여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최근 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으로써 비로소 이제 교권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과거 학부모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현재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많은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자녀가 창의력보다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가 정도를 지나치거나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왜곡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당국과 도교육청의 빠른 대처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에 대해 학생으로서 각 항을 살펴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에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의 하위호에서의 교원의 요청 시 수사기관 고발,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비용 지원 등 작금의 문제를 잘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권 침해로 불거진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원이 혼자 처리하거나 교원의 도움을 반려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인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오롯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다면 침해 행위를 당한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 1항 2항에서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 종료까지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한 조항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적으로 해당 교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시행되고 이러한 사실은 학교의 모든 학생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무혐의로 해당 교원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려 할 때 제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악의성 민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교실을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6조의 교원의 책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명시해 놓은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간혹 스스로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 고치보다는 일신의 암이나 업무의 간소화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들도 계시며 심지어는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생기부 기재 권한을 악용하여 위협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교권이 교사들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근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조 3항에서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마땅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미 학교에 현재도 교권 침해 관련 내용 이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나 의견 수렴 등이 학교별 자유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조사나 가정통신문 같은 매체로 의견 수렴을 전달할 때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전달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큰 관심이 없어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온라인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여 이수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과거 급격히 증가하는 공연장 내의 사고로 인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공연장 내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학부모들도 이와 같이 교권 침해 예방 교육으로 실물 이수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한다면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항은 교원들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조치 방안의 개선보다 교권 침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3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 조례를 근거로 한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학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오늘 공수린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말 깊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물론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관한 그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소속된 단체의 입장에서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특정 직군이나 또 그 각자 그 소속돼 있는 그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셨는데 글쎄 저는 우리 이준호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준호 학생한테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호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원임사과 담당 임규호 장학사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우리 장학사님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고 또 아마 교육감님과 같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의견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런 점에 비춰서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답변이 아니고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대표 발의는 했지만 이 교육 활동에 관한 조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에게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거지 이런 자리나 이런 그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모든 의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 7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집행청의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좀 터놓고 좀 같이 수기하고 이렇게 기회를 좀 갖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임규호 장학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 교원보호지원센터 담당하고 있는 임기호 장학사입니다. 사실 도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현장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드릴까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지원까지도 아주 종합적으로 논의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많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내일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교권 강화 관련해서 종합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러한 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그 종합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 활동이 안정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과 대표 발의를 해주신 이정범 의원님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긍지와 소신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교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권의 추락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초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학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때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이 아동학대라는 범죄로 의심되어 수사당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은 투철한 소명감으로 우리의 교육을 바로 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교육자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도덕적 책무감으로 혼자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오랜 기간 선생님들이 속앓이만 하면서 상처를 참아오셨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이러한 외침을 지금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교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지식도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함께 배우며 공동체 사회에서의 배려심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미숙한 학생을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되고 힘든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이번 조례를 통하여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될 충청북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육활동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한 명의 선생님도 혼자 속앓이만 하면서 참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범 의원님과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정범 의원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아이디어가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디캠이라든가 그리고 녹음기라든가 학교 이제 전화기 설치라든가 그리고 이정범 의원님께서 또 이제 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왜 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일을 왜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이 감당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그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한계점을 느끼시고 계속해서 교원 안심보험 쪽으로 그 학교 안전공제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정범 의원님과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과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환경을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선제적으로 교육 공동체의 의무와 역할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수립에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글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교육청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재원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조금 그 점이 답변 사항이 조금 본 의원 입장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이 좀 가시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시간은 좀 더 남았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입장을 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오늘 공수린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우리 방청석에 계신 공청회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네, 충북 중등교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옥천고등학교 교감 안성표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사전 예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 이런 활동들이 사전 예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 전에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어떻게 교육과 지도를 하란 말이냐라는 말들이 현장에서 아주 팽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뭘 어떻게 지도하라는 거야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방 안 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나왔을 때 야 이거 교실에서 수업 무너지겠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조 5항은 면책권이 지도되어야 됩니다. 면책권이 명시돼야 돼요. 이 17조 5항에는 요거 꼭 해주시고요. 지금 몇 주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공교육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선생님들이 무너져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를 왜 만났을까요? 학생이라는 교집합이 없었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들은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학교에서의 학부모다, 부모님이다. 지금 학부모님은 가정의 학부모님이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학교의 학부모님이세요. 지금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 불화가 난 곳에서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학부모가 안에 있는 학부모를 심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 존중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옥천고등학교 학부모님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지금 이 민원은 직접적으로 보면 관리자와 선생님들 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아주 일부 학부모의 문제예요. 서희초 선생님 스승 고등학교 때 직접 가르쳤던 분 옆에 근무하신 옆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친구예요. 친구랑 만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서희초 선생님은 만년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동네인데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뭐 하나 탓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범생이었대요.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 어머님이 선택했을 때 뭐라고 좀 하지 않으셨을까? 여기 교직에 한번 와서 같이 근무하네 어떻겠니? 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학생이 거리에 이 교실에서 들어놓아서 소란을 피워. 그럼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 아동학대, 내버려 두면 직무유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5학년 학생이 여학생을 때리니까 요새 5학년 학생들 체구도 크잖아요. 때리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왔어요. 앞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동학대 고발됐습니다. 완력을 썼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38페이지 교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악성 민원이나 무혐의가 났을 때 학부모님이 책임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줄어요. 그냥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고 무혐의가 나도 무혐의 10개월 동안 직위 해제돼서 다시 현장에 돌아오면 학생들이 그런데요. 에휴, 폭력범. 그럼 그 선생님이 거기에 상처받아서 다시 휴가나 병간했다가 다른 학교 갔는데도 안 되면 사표 내고. 지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 이분의 평생 트라우마고 우리 교육계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를 할 때 이게 하위법이다 보니 상위법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조 5항에서 면책 훈육 시에 면책할 수 있는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분들께서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체들이 있는데요. 좀 속상한 것은 제가 이제 관리자다 보니까 아까 교원도 관리자라고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등 중등의 교장단 협의회와 교감단 협의회가 네 단체가 법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법적 등록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같은 패널로 다 못 앉잖아요. 같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은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학부모 연합회 회장님도 뵙고 해 보면 정말 그분도 안타까워하세요. 이거는 아닌데 심지어 학생이 뺨을 때렸는데 저 뺨이 우리 아이 손을 때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래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선생님한테 도달하지 않게 거기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에 있는 패널분들이 다른 기회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으실 건데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간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저게 지켜질까? 라고 했는데 여기 3분만 지켜주셨어요. 안 됩니다. 5분이라면 5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고 나서 5분이 안 될 것 같다면 10분이라고 얘기해서 10분 안에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어떤 분 보면 거의 15분 가까이 말씀하시고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생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준호 학생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여기 다 선생님들 출신 대부분이신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5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지키시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되게 미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여기 우리 전공로 오신 공무직, 예, 앞에부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 정말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 학교 현장이 훨씬 더 좋게 발전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제목이 교원에. 그런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교육활동의 보호라기보다는 교권의 보호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놓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가지고 온 노동조합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저는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도 사실은 학교에는 굉장히 다수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패널 분들은 사실 없으셔가지고 좀 질의를 겸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육 공무직 중에서도 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처럼 이제 영어를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초등 스포츠 강사처럼 학교에서 체육 이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비슷하게는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이제 민원의 관점에서 악성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직종들도 꽤나 많아요. 교무실무사라든지 돌봄, 사서 등등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요. 이런 직종들도 사실은 같이 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부터 계속 교육의 3주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에는 3분의 1 정도는 이제 교직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쪽 이야기는 좀 다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같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고요. 학부모 회장의 또 역할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통감하고 있고 이런 교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런 사건이 불거지긴 했지만 거기에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조례 내용 안에 보면은 7조, 8조, 9조, 15조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명확한 기준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교육의 중립성, 교육의 기본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다수 단연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교육활동 범주 안에 이념 편향적인 교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학부모로서 정당한 민원으로 이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근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마지막으로 한 분 네. 저는 현장에 있는 산성초등학교 교장 조윤숙입니다. 저는 먼저 거꾸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저도 지금 바로 이제 9월 21일까지 학생 교원 지도에 관한 특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서 그거를 만들다가 어떤 의견들이 여기서 주고받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걸 좀 듣고자 전 잠깐 출장을 내고 나왔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이준호 학생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감명 깊게 들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참 잘 짚어주셨는데요. 학부모 대표의 조현님께도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정말 학부모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학부모 교육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이면 다달이 학부모 교육을 할까? 그러면 3월에 못 오시는 분은 4월에 오실 테고 혹시 4월에 못 오시면 5월에 오시려나? 또 아니면 밤에 하시면 오시려나? 주말에 하시려면 오시려나?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학부모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회를 하고 싶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회를 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되어 있는데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희 학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학부모니 1024명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이 100명 남짓입니다. 그럼
50% 정도라도 오셔서 같이 좀 들어주신다면 학교를 이해하고 선생님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저희 학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의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 학부모님들께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고맙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저희 산성초등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임기호 장학사님께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우리가 이런 교육 주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학부모 교육을 좀 의무화할 수 있는, 이것이 멀고 먼 길이라도 학부모가, 우리도 학부모 처음입니다. 학생 지금 1학년 입학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께 진짜 의무 교육이든 교육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장도 교감도 교원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장, 교감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는 없었다는 게 저도 제일 먼저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 나오신 의견들 중에서 뭐 아동학대 처벌법 17조 5항에 관한 문제, 또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고민거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교육국장께서 지금 자리를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계획에 반영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관심을 갖고 교육장 오영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삼국장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리가 소중하고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이어서 저도 왔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에는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교육 공동체가 정말로 각각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잘못하면 교권만 강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면 또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이 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교육 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그 오늘 나온 교육활동의 보호에 대한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꼼꼼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좀 정책에 반영되고 특히 교원, 실추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권리 회복, 또 학생들의 나름대로 인격, 그리고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정당한 참여, 그리고 학부형에 대한 고귀한 의견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고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학교 현장이 정말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선생님도 행복하고 가르치는 기쁨, 학생들은 배우는 기쁨, 미래 시대의 역량이 되는 기쁨, 학부형은 그런 학교 현장에서 고귀한 귀한 자녀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는 또 나름대로 행복,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육 현장이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문화 형성이 되고 정말 행복한 교육이 되는 좋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매번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적극 힘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한 미래 세대를 기르는 정말 파라다이스가 되면 좋겠다. 캠퍼스라는 뜻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곳이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종합안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발표가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 또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조금 도교육청의 실망이나 좀 섭섭함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자꾸 내일 뭘 발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대체 2달 동안 뭘 하신 건지 뭐 내일 발표되는 안을 봐야지 알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꼭꼭 꽁꽁 숨겨놓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전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어쨌든 내일 발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일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공수린 분들과 또 방청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관심을 갖고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